완전히 시들어가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그야말로 응급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에 나서기로 했지만 또다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6일자 지면을 통해서 중국이 약 1조 위안, 그러니까 178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신규 인프라 건설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는 최근 지방정부들의 총 부채가 66조 위안 규모로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지방정부들의 부채를 어느 정도라도 완화시키지 않는 한 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긴급 수혈을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중국은 지난해 터져 나왔던 허난성 마을은행 뱅크런 사태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100억 위안을 이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방정부의 금융 안정성을 결국 정부가 보장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해 4월 4개 마을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세력이 고금리를 미끼로 해가지고 예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허위 대출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가지고 2천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400억 위안의 피해를 받고요. 예금 인출이 중단됐지만 중국 정부는 일부 금액의 보전만을 지원하고 이 지방정부의 자치 해결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한해서 다주택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수 도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한 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동산이 부의 정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된다 그러면서 철퇴를 가한 후에 급격하게 부동산 경기가 식게 됐는데, 이런 현상이 중국 경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부양 조치들은 이르면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 부양을 중국 당국이 서두르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중국 당국 행보는 중국인민은행이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는 등 잇따라 금리를 낮춘 데 이어서 다양한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으로 그만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에 생각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고 나타나는 경기 지표들조차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이라서 중국 당국이 그만큼 당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5일 발표된 중국의 5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수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실상 향후 성장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려 17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이 초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 그에 부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입니다. 일단 마이클 패티슨 베이징대 교수는 이들 정책은 금융 문제가 일부 지역이나 기업에 국한됐을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만연한 상황에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에 대해서 수출 부진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하락, 또 20%를 넘는 청년 실업률 등이 중국 경제의 장애물이라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번에 검토하는 부양책도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기보다는 부채를 늘려서 성장을 쥐어짠다는 낡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뭐니 해도 중국 당국의 가장 큰 오판은 도로나 철도 같은 SOC 건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그야말로 아주 낡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핵심 정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같은 방식은 중국이 그동안에 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거의 매년
사용해왔던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SOC에 투자를 하는 이 전제 조건은 그런 투자가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건설된 SOC가 2차적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로 건설된 SOC가 건설 후에 나름대로의 경제성을 발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안정화에 도움을 줄 만큼의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 SOC 건설은 또다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과 아울러서 이를 건설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5월 31일 중국이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서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고속도로를 2027년 말까지 13만 킬로미터 정도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9만 8천 킬로미터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또 중국 당국은 고속철도 네트워크도 2022년 말 기준 4만 2천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긴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27년까지 26% 확장해가지고 5만 3천 킬로미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이외에 중국 정부는 공항도 지난해 말 기준 254개에서 28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SOC들이 건설 후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의 유료도로는 전체적으로 부채 상환과 유지 보수 비용이 통행료 수입을 앞지르면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련 부채는 2021년 말 기준에 했을 때 7조 4,9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철도 부분에서는 많은 노선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철도의 2022년 말 부채가 6조 1,1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결국 도로와 철도 양쪽의 총 부채는 13조 6천억 위안이었는데 작년 국내 총 생산의 11%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공항도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지 인근 공항을 제외한 많은 중국 지방 공항이 수익성이 낮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중소형 공항의 약 70에서 80%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그리고 공항의 수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 교통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자오지아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건설되어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채 상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장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SOC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지만 그런 SOC들이 건설되면 될수록 중국 경제는 더욱 멍이 들고 병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나중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경제 성장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도 황당한 방식을 사용하려 할까요? 중국 경제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금 당장의 수치만 생각하는 이렇게 우매한 정책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당장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입니다. 불과 몇 년 후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그것은 지금의 중국 지도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선 인프라 사업에 거액을 쏟아부으면 당장 일자리는 창출되고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수치도 5%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어깨를 으쓱거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여주기식 정책이 중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아니 미래 세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과 몇 년 후에 엄청난 부채가 되고 또 그런 재정 적자들이 중국 경제를 압박하게 된다는 점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미국이 디리스킹 정책을 펴지 않아도 될 만큼
중국의 대외 정책을 수정하면 됩니다. 세계 패권 장악 야욕을 버리고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중국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중국의 비전은 시진핑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